만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8편입니다. PLC 8번째 편. 7편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요 PLC에 ST 언어 가지고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어느 정도 되었다 보고, 이제는 얘를 어떻게 통신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원격 제어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격 제어입니다. 누구를? LSPLC를, 얘를 원격 제어를 하는데요. 크게 요 LS 산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Cnet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무시하고, RS232 통신하고 RS485 통신, 크게 세 가지 통신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넷은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RS232하고 RS485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입니다. 통신 프로토콜. 그러니까 유선이에요. 선으로 연결한 그 두 개의 장치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두 개의 장치가 통신을 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가에 대해서 RS232와 RS485라는 어떤 프로토콜이 있더라. 그럼 이거 두 개 다 지금 이 제품은 지원을 하는데요. 두 개 다 순서대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RS232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결선이 이 LS 산전에 꽂을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러나 통신 방식이 다를 뿐, 이 통신 위에 올라가는 그 다음 그 프로토콜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드 버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통신 방식이 다르다고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달라지는 건 아니므로 별로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S485 통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요 LSPLC를 RS485 통신을 하게끔 하겠다는 건 오케이. 그러면 통신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통신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PLC인 거 오케이. 다른 한쪽은 지금 누가 될 것이냐? 뭐 다른 제어를 위한 어떤 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PC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와 LSPLC 사이에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제어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원격 제어를 하려면 컴퓨터에서 RS485 통신으로 요 LSPLC 쪽으로 뭔가를 전송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규칙이 뭐냐?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겁니다. 모드버스 RTU,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에요. 통신 레이어 위에 프로토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RS485 통신 선로 위에 뭐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규칙이 모드버스 RTU로 딱 정의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컴퓨터하고 LSPLC 사이에 RS485 통신으로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로 제어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컴퓨터 쪽에 얘를 제어할 만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 쪽에서 그냥 뭐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서 모드버스 RTU를 적용할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C샵으로 구현할 겁니다. 오늘은 C샵이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C샵 정확하게는 C샵 윈폼, 윈도우 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윈도우 폼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윈도우 그 GUI 환경 있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그 윈도우에, 크게 윈도우는 두 가지 타입 있어요. 커맨드 라인 타입 있고 GUI 타입 있어요. 커맨드 라인 타입은 지금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 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까만 화면에 글자와 키보드만으로 타이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실행하는 것. 그게 GUI 커맨드 라인 형태고, GUI는 마우스 가지고 막 클릭해가지고 화면에 막 그래픽으로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켜가지고 모드버스 제어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 C샵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특별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는 윈도우에서 돌아가요. 윈도우라는 플랫폼에서 C샵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기 제어를 담당할 이 컴퓨터는 윈도우 컴퓨터여야 되겠죠, 그죠? 윈도우 컴퓨터에서 C샵 윈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RS485 통신으로 LSPLC를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원격 제어하겠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9편, 10편, 11편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될 거예요. 어떤 날에는 RS485가 다른 걸로 교체되고, 어떤 날에는 C샵이 다른 걸로 교체되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모드버스가 다른 걸로 교체가 되고, 오늘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 조금 이따가 다시 글로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것을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그 제약 사항이 필요한데요. 1번 모드버스입니다. 모드버스라는 이 프로토콜을 제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므로 모드버스 RTU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요거 설명하기가 어떻게 쓰는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격파를 하십시오. 모드버스 RTU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근데 다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그다지 자세하게는 몰라도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그리고 C샵 윈폼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 C샵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언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요 두 개만 해도 C샵 윈폼을 제가 쓸 수 있게끔 트레이닝 시켜드리는데도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3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전파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하실 줄도 알고, C샵 윈폼 경우에는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C샵 윈폼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이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좀 지나가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하다가 안 되면 녹화한다한테 물어보는 형태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안 그러면 이거 하는데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요 정도 느낌 괜찮죠? 조금 이따가 글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조님 반갑습니다. 1바 따로 와주셨고, 금메달. 강민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찍 오신 분께는 박수를 쳐드리죠. 짝짝짝짝짝. 춘택님 3바로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우리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재익님께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병중의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굿뉴스가 있네요. 짝짝짝짝.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왼쪽에 보이는 거 RS485 USB 모듈이라고 된 게 있어요. 이거 왜 필요하냐? 우리 사용하는 윈도우 컴퓨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윈도우 컴퓨터는 RS485 통신 안 됩니다. USB밖에 꽂을 데가 없죠. USB하고 인터넷선, HDMI 이런 건 있는데 RS485 통신 단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USB 쪽이 컴퓨터 쪽에 꽂히겠죠, 그죠? 컴퓨터로 하여금 RS485 통신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장치다. 몇백원 안 합니다. 한 500원 내지 600원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뭐 특별한 회사 제품 아니고요. 그냥 RS485 USB 치시면 요런 제품 나올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 여기다가 이렇게 선 피복 까가지고 꽂아서 반대쪽에 조금 있다가 PLC에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준비물. 컴퓨터가 RS485 통신을 할 수 있도록. LSPLC는 이미 RS485 통신할 준비가 돼 있어요. 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고 컴퓨터 쪽에 필요한 겁니다.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그냥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쪽에 제가 요 링크 해놨거든요. 요 링크 딱 들어가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페이지예요. 아래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거 보이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커뮤니티 버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공짜예요, 공짜. 근데 이 공짜라는 말은 개인 자격으로 쓸 때 회사에서 쓰시면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야 되고 혼자 공부하려고 쓰는 그런 개인 자격으로 쓰는 그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뭔가 상업적으로 사용 안 하고 나만의 뭔가 프로젝트 이런 거 만드실 적에는 커뮤니티 버전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공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4에서 5, 용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면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거를 좀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여기다가 자, 일단 오늘 할 것에 대해서 목표를 딱 세워보도록 하죠. 주요 키워드는 제가 쭉 열거를 해드렸죠. 자, 윈도우가 설치된 PC에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녹화한다는 2019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C샵 윈포미을 개발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할 것. 그리고 컴퓨터는 RS485 통신이 안 되므로 RS485 USB 모듈을 이용해서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3번 그리고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과 C샵 윈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함. 요런 세 가지를 만족을 할 때 이제 할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와 LS-PLC 사이에 RS485 통신선을 연결해서 요때 RS485 통신은 LS-PLC에서는 CNET이라고 불러요. CNET 연결해서 모드버스 RTU입니다. RTU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LS-PLC를 원격 제어하도록 한다. 그럼 요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요때 컴퓨터가 모드버스 마스터라고 부를 거고, 요거는 다른 말로 그 클라이언트라고도 불러요. 모드버스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릅니다. 이고 컴퓨터가 모드버스 마스터이고 LS-PLC가 모드버스 슬레이브이면서 서버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마스터 요 혼용해서 쓰면 안 되겠죠. 한쪽은 마스터고 한쪽은 서버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마스터 슬레이브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마스터는 슬레이브를 제어한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구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S-PLC는 원격 제어를 당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뭐 요구 사항을 얘한테 주면 들어주는 애가 LS-PLC니까 마스터 명령을 하는 자죠, 그죠? 슬레이브 명령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LS-PLC가 명령을 당하는 자,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인 거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클라이언트 PLC가 서버가 되는 것이다. 저는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용어를 쓸 거니까 귀에 잘 새겨두시고, 그 다음 또 시작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C샵에서도 C샵 개발할 때 그 C샵에서도 요 모드버스가 기본 항목이 아니에요. C샵도 모드버스가 기본으로 개발 가능한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N모드버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N모드버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활용한다. 그렇다면 C샵 윈폼 쪽은 N모드버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면 되실 것이고, LS-PLC에서 RS485 통신으로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요거예요.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되지?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맞다. 이 원격 제어라고 하는 것도요. 원격 제어라고 하는 저 말도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별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LSPLC에서 원격 제어라는 것의 개념. 용어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1번 마스터가, 여기서 마스터는 컴퓨터죠, 그죠? 슬레이브의 GPIO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경우. 2번 슬레이브에 제어 프로그램이 있고 마스터가 제어 프로그램을 온오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프로그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LSPLC에는 제어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얘는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예요. 그러나 저 외부에서 마스터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PLC에 접점들 있잖아요. PLC에 접점을 직접적으로 온오프 하는 경우. 요거 일단 시작은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LC에 레더나 ST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존재함. 뭔가 자기 스스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반복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반복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거 딱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신호등을 이렇게 전봇대 밑에 가가지고 신호등 시작, 신호등 종료, 요런 간단한 버튼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가서 직접 누른 거잖아요. 그거 RS485선 쭉 빼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딱 꽂아두고 그 외부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될 때 PLC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외부에서는 이 PLC 입출력 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켜라 끄라 하는 정도의 명령만 주는 거예요. 외부 원격 제어 프로그램은 마스터는 슬레이브에 들어있는 반복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종료하는 정도의 제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격 제어가 지금 녹화한다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전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요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GPIO를 직접 제어하는 경우. 그럼 1번 예제는 아주 간단하게. 자, LSPLC에 출력 접점에다가 램프를 하나 달겠습니다. 그럼 출력 접점 첫 번째는 %QX 0.0.0입니다. 여기에 PLC의 여기 접점에 램프를 한 개 연결하고 C# 윈폼으로 구현한 제어 프로그램으로 온오프 하는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하시오. 그럼 지금 프로그램은 근데 따지고 보면 그 PLC에도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PLC에 들어가는 프로그램하고 컴퓨터용 프로그램, 마스터용 프로그램, 슬레이브용 프로그램인데 마스터는 C# 윈폼으로 개발하는 거고 슬레이브는 XG5000에서 개발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터가 원격 제어를 할 거니까. 그리고 그 원격 제어할 통신 설정만 해주시면 이제 그게 완료가 되는 것이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하려면요 그 주소를 할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크게 오늘은
오늘 했는데 앞으로도 자, 일단 라이트 싱글 코일 펑션 코드 5번이죠. 0x05 이거 할 거고, 그리고 리드 코일스 펑션 코드 1번이죠. 쓰고 읽고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접점의 그 비트 단위로 하는 거죠. 비트 단위로 제어. 그리고 워드 단위로 제어하는 거 있죠. 레지스터. 리드 홀딩 레지스터. 얘가 몇 번이더라? 3번인가?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3번이라 그냥 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인풋 레지스터. 레지스터 맞죠? 레지스터 이게 4번이고, 그리고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이게 레지스터인가 이게 모르겠네. 뭐 하여간 얘가 이게 뭔지 기억 안 납니다. 뭐 하여간 레지스터하고 코일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요 접점 한 개니까 라이트 싱글 코일, 그리고 그 상태를 읽어올 때는 리드 코일스 이거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 몇 번지 모드버스 주소 몇 번지에다가 요 지금 접점을 물릴 건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그거에 대한 요 표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예제는 이거고, 그리고 그거를 저 모드버스 월드에서는 어드레스 맵이라 그러거든요. 어드레스 맵. 그럼 지금 접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표를 간단하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표가 어디 있지? 삽입 표. 잠시만요. 번호 몇 칸이어야 되지? 잠시만요. 표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자, 그러면 주소 0 설명 주소 설명 3 곱하기 2로 만들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아이고 너무 덥다. 자, 구분 그 코일입니다. 코일. 자, 주소 0번지에다가 매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PLC 실제 그 메모리, 그리고 그 메모리는 PLC에서는 디바이스라고 불러요. 디바이스. 그럼 얘는 %QX 0.0.0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QX 0.0.1을 모드버스에서 쓸 때 주소를 코일 주소 0번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소를 할당하지 않겠습니다. 얘만, 저의 관심 대상은 오로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설정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PLC부터 출발하죠. 자, 이거잼플 8-1 언어는 ST입니다. 항상 ST입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작성 안 된 프로그램을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한 줄이라도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면 좋은가?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if true면 and if. 그러니까 요 안에도 의미 없는 한 줄이 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뭐를 뭐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럼 변수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뭐 그
비어있는 아무 작동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야 되니까, 자, 변수 만드는 데 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더미라고 하죠. 더미 보ol 타입이고, 더미에다가 true를 대입한다. 아니면 의미 없는 한 줄이 들어가면 된다면 이렇게만 적어도 되겠네. 그냥 더미는 true다. 근데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을 때 전원을 올려보죠. 자, 이제 PLC 켜졌고요. 이 상태에서 자, 접속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으면 프로그램이 요 아래쪽에 하단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비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최소한 뭔가 자기가 할 거 명령을 하나라도 이렇게 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됐죠? 그럼 지금 PLC에 우리가 의미 없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여기 CNET이라고 된 거 요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자, 예제 1번에서 그 절차를 PLC에 의미 없는 프로그램을 한 개 업로드한다. 근데 요거 업로드하기 이전에 저기 CNET 설정도 같이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요. CNET 설정하는 곳에서 RS485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1번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여기 내장 CNET이라고 된 거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RS232와 RS485가 있어요. RS232 무시하시고요. RS485 보시면 여기 통신 속도가 있는데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9600으로 두십시오. 9600 쓰시고 통신 속도예요. 그 다음 여기 국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국번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국번이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RS485 통신은 1대_n 통신이기 때문에 슬레이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ID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국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컴퓨터에 마스터에 슬레이브가 여러 대 달릴 수 있어요. LSPLC가 10대, 20대 연결될 수가 있어요. RS485 통신으로. 그러면 누구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국번이고, 여기 있는 이 국번은 PLC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ID는 숫자입니다. 1번이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RS485는 채널 2번이에요. 채널 2번을 모드버스 RTU 서버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별도로 캡처해가지고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모드버스 설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드버스 설정에서 그 메모리 영역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비트 쓰기 주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위아래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이 우리가 이거 원격 제어할 적에 제가 요거 적을 적에 한 개 빼먹었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2번에서 중요한, 여기 1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 2번 1의 경우, 그러니까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GPIO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경우에 출력 접점은 외부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하지만 입력 접점은 원격 제어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입력 접점은 실제로 버튼이 눌려지거나 해가지고 접점이 붙어야 인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입력 접점을 외부에서 하이로 한다, 로우로 한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입력 접점은 읽는 것만 의미가 있어요. 입력 접점은,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입력 접점은 읽기 전용. 그 출력 접점은 쓰고
그 다음에 그 출력 상태가 어떤지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쪽이 다 가능한 거고, 입력 접점은 그 읽기 전용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했다는 것의 의미는 읽기 영역하고 쓰기 영역하고 같은 주소를, 시작 주소를 지금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출력단에다가 출력도 하고 읽기도 하겠다. 약간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적지? 자, 그리고 모드버스 설정에 코일의 입출력 메모리 시작 번지를 둘 다 요걸로 설정하는 것은 읽고 쓰고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두고 묻지마. 일단은 묻지마 하고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워드 읽기 쓰기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지금 안 쓸 거니까 요대로 두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요거 그냥 확인된 게 아니라 이제 근데 요렇게 했을 때에 USB로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기를 한 번 더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설정이 PLC 쪽으로 넘어간 거겠죠? 자, 그 다음에 PLC는 자, 지금 런 모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남아있는 USB 포트가 한 개밖에 없어서 PLC에 업로드하는 이 USB 선을 뽑고 이제 RS485 선을 꽂아야 돼요. 그러면 통신이 PLC에 프로그램 업로드하는 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요때 항상 PLC는 런 모드 해야 돼요. 런 모드로 해두고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런 모드. 그러니까 런 모드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런이라고 된데 불이 들어와 있으면 런입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런 오프, 런 안 스톱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런 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접속을 끊고 이제 C# 윈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는 자, 윈도우 포맵. 나 혼자 보고 있었네. 자, 프로젝트는 윈도우 폼앱 .NET 프레임워크라고 된 걸로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목록에 윈도우 폼앱이라고 된 거 있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요건 .NET 코어고 아래쪽에 더 내려가 보시면 윈도우 폼앱 .NET 프레임워크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이름은 뭘로 하지? PLC 8_1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8-1번이니까 PLC 8_1. 자, 그러면 C#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역할은 버튼을 2개 둬가지고 램프를 켠다 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버튼 2개를 추가를 한다. 자, 지금 이 버튼을 켜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자, %QX 0.0.0 켜기. 자, C# 사용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제가 그냥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너무 무책임합니까? 다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진도가 너무 빨리 안 나갈 것 같아서 끄기. 그런데 C# 인폼은 모드버스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프로젝트 누겟 패키지 관리. 그 다음 여기 찾아보기 탭 누르시고 설치된 말고 찾아보기 부분에 N 모드버스라고 칩니다. N 모드버스. 자, 그러면 2가지가 지금 쓸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원래 예전부터 쭉 쓰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 있게 쭉 쓰던 거고, N 모드버스 4라고 된 게 최신으로 나온 건데, 얘는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가 상대적으로 얘가 안정적이지만 옛날 버전, 얘는 뭔가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신버전 이런 개념인데요. 최신 시험판이라고 된 요거 말고 안정적인 버전 2.1.0 버전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2.1.0 버전. 자, 이 중요한 거죠, 그죠? C# 윈폼에서 N 모드버스 라이브러리는 N 모드버스 4죠, 그죠? N 모드버스 4 라이브러리는 2.1.0 버전으로 선택한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싹 세팅을 해줍니다. 좋죠? 맞다. 몇 가지 설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덜 해가지고 왔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찾았다. 자,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설치가 다 됐으면 이거 이제 끄면 되는 거고, 여기 코드 보기 가가지고 네임스페이스 추가합니다. using n 모드버스 모드버스에 디바이스라고 된 걸 추가하시면 돼요. 이거 1번 모드버스 디바이스를 추가한다. 그 다음 여기 C샵의 전역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전역 변수 여기다가 자 요거를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모드버스 시리얼 마스터에 요거는 이제 그거의 이제 클래스 인스턴스죠, 그죠? 그 다음에 요 타이밍에 메인 폼의 저 컴포넌트 중에 시리얼 포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시리얼 포트 더블 클릭 추가한다. 아래쪽에 없었던 놈이 여기 튀어나왔다, 그죠? 요 녀석을 일단 요까지만 해두고 그 다음 폼 로드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우측의 프로퍼티 창에서 번개 모양 누르고 기본 이벤트가 로드예요. 더블 클릭해주면 폼 로드 이벤트. 이거 뭡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 할래? 로드가 되면 가장 먼저 뭔가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시리얼 포트에 포트 네임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럼 이 포트 네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RS485 USB 모듈을 PC에 연결하면 COM 이게 번호가 매겨져요. 포트 번호가 하나 할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그 포트 번호를 아래 작성한다.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COM6입니다. 문자열로 COM6. 근데 이 번호가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개인차 있음. 자기 거 확인해가지고 적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포트 번호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치 관리자에 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시리얼 포트를 개방해요. 오픈 열어라 시리얼 포트 열어라 해놓고 그 다음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요. 요거는 그냥 복붙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쓴 건데 하나하나 설명은 해드리죠. 위에 있는 요 시리얼 포트를 얘가 이제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요. 요건 그냥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요게 이제 리드라이트 타임아웃이에요. 읽을 때 읽기 타임아웃, 쓰기 타임아웃, 제시도 횟수. 그러면 요 읽기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읽기하고 쓰기하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RS485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입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뭔가 명령을 주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송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사이 시간이 있죠. 그 사이 시간을 얼마만큼 기다려 줄 것인가가 타임아웃이에요. 그럼 얘가 100이라는 것은 0.1초를 말합니다. 0.1초. 됐죠? 0.1초 동안 응답이 없으면 슬레이브가 꺼진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당연히 PLC하고 RS485 컴퓨터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지금 모든 전제 조건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를 가정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예외 처리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예외 처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지금 요 켜기 버튼을 누르면 펑션 코드 5번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요 M 모드 버스 마스터에 점을 찍어 보시면 라이트 싱글 코일 나옵니다. 짠, 쉽죠? 가로 열면 이제 매개 변수 3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국번이 뭐냐? 순서가, 요 함수의 순서가 국번, 그 다음에 주소, 뭐 켤지 끌지. 켜면 true, 끄면 false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국번은 1번으로 세팅해놨고 주소는 현재 0번입니다. 0번으로 세팅해놨고, 그리고 켜려면 true를 대입을 하면 된다. 근데 이 명령어가요, 요 명령어가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타임아웃을 설정을 해놨는데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녀석의 예외 처리 방식이 트라이 캐치로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반드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치. 그러니까 요 트라이라는 부분에서 요 명령이 실행이 된 다음에 슬레이브가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 캐치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캐치는 슬레이브가 응답이 없을 경우 실행됨.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슬레이브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똑같이 얘는 제일 마지막 항이 펄스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 말의 의미가 지금 내 RS485 통신 라인에 연결된 슬레이브들 중에 국번이 1번인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 1번에 코일 주소 0번을 true로 만들라, 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세팅을 해놨냐면 아까 XG5000의 요 씬의 설정에, 요 모드버스 설정에 비트 영역의 시작 번지를 요걸로 지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시작 번지가 0부터 출발한다, 이 말인 거예요. 0부터 %QX 0.0.0이 모드버스 코일 주소 0이랑 같다, 이 말이 지금 저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됐죠?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란가 몰라. 그럼 요거 하기 이전에 그 RS485 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RS485 선은, 자, 여기 잘 보시면 뒷면에 A하고 B라고 된 거 보이죠?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예요. 다시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그리고 PLC 본체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C넷 단자거든요. 위에 2개가 RS485, 밑에 3개가 RS23입니다. 이거 안 보이네. 이거 보인다, 그죠? RS485 밑에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요 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끼면 안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딱 여기 저 일자 도라이 봐가지고 푹 눌러가지고 푹 눌러서 꽂은 다음에 떼면 고정이 된다. 참 쉽죠? 된 거야? 허술하게 고정이 된 것 같은데.
뭐 하여간 당겼을 때 안 빠지면 고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쪽 요거는 이제 컴퓨터 쪽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쭉 가지고 가서. 자, 이제 RS485 통신선 연결됐고, PLC 본체에 런 운전 모드 된 거 확인됐고, C# 프로그램 개발 다 됐습니다. 그러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 누르면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뿅 하고 되겠죠? 그럼 여기서 램프를 안 달았네요. 자, 램프를 안 달았으니 램프 다는 그림을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네.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럼 요 예제에서 램프 한 개 달하는 거는 뭐 어디 있겠죠? 자, 요거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버튼은 없고요. 램프 하나를 A11번에 연결하고 얘를 %QX 0.0.0이라고 부를 겁니다. 플러스는 24V에 마이너스를 여기 인터페이스 단자대 IO 링크에 11번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램프를 하나 딱 잡아왔어. 램프 어디 갔어? 빨간 램프 어디 갔어? 빨간 램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찾았습니다. 자, 램프의 플러스는 24V에 반대로 꽂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를 A11번에 푹 꽂아줍니다. 어차피 지금 PLC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얘를 켜고 끌 수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될라나? 한 방에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요 버튼을 누르면 얘 램프가 켜지고 끄기를 누르면 램프가 꺼져야 되는데 된다, 그죠? 자, 바로 한 방에 됐죠? 램프 켜기, 끄기, 켜기, 끄기. 그러면 C샵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LSPLC를 조정을 해가지고 요 램프 대신 이게 옛날에 그 조선 왕조의 그 뭐죠? 수렴 대리청정인가요? 왕이 뒤에 딱 있고 세자를 앞에 두고 조종하듯이 자, 이제 램프를 한번 켜보시오 하면 이제 딱 누르면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켜는 거죠. 대신 켜는 겁니다. 켜고 끄고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1번 예제는 상태를 읽어오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상태를 읽어오는 것.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다가 버튼을 2개를 더 두죠. 기본 원리를 알아보는 거니까. 자, 요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읽기. 상태를 읽어오기. 그 다음 그 읽은 결과를 요 레이블에다가 출력하겠습니다. 라벨. 켜졌냐 꺼졌냐 간단하게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레이블 1에 요거의 결과를 프린트하면 되는데 똑같은 골격으로 가가지고 그 함수가 라이트가 아니라 리드 코일로 가면 되겠죠. 점 리드 코일스 펑션 코드 1번인데 얘는 개수가 들어가요. 좀 형태가 달라요. 자, 슬레이브 국번 1번이고 0번 비트 0번부터 해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얘는 읽어왔으니까 반환되는 값이 있겠죠. 그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은 부울 배열입니다. 그래서 부울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PLC 하시던 분이라면 지금 이런 형식의 코드 상당히 난감하다, 그죠? 그런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를 요청했으니까 이 배열, 한 개짜리 배열이 나올 거고, 요 결과를 자 레이블에다가 자 if 데이터의 배열이니까 데이터의 0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면 켜진 거고 false면 꺼진 거예요. 그러면 라벨의 텍스트는 true면 켜짐, 램프가 현재 켜져 있다는 말인 거고, false면 꺼짐, 꺼져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럼 요거를 실행을 딱 해보면, 자 현재 이걸 누르면 꺼짐, 램프가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켜기를 눌러서 켠 상태에서 누르면 켜짐. 그러니까 리드 코일스의 의미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속 누르면 지금 켜짐이고, 끄기를 누르면 꺼짐. 현재 상태를 읽어오는 거고, 요거는 현재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땅땅땅땅 켜짐, 꺼짐. 됐죠? 아주 기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1번 예제였어요. 요거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 나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만들면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는 거고, 그죠? 아직은 그게 안 되겠지만. 약간 자료를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가야 되겠네요. 이론적 절차. 근데 이게 너무 러프해가지고 이해가 되실란가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가지고 그 자료를 남겨드리는 거니까 뭐 동영상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하실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 적혀있는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구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램프가 가진 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2번 예제는 판을 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2번 예제는 LSPLC에 출력 접점이 총 16개가 있어요. 출력 접점 16개를 모두 다 온오프 하고 현재 상태를 읽어오는 기능을 구현하시오. 그러면 지금은 한 개를 대상으로 온오프를 했는데 16개를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16개 맞나? 16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 맞네요. 맞나? 그러면 실제 그 아이오링크에 램프가 안 달라붙어 있어도요. PLC 본체에 보면 출력단에 여기 현재 출력이 하인지 로운지가 여기 창을 통해서 LED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최달수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제를 2번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어드레스 맵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레지스터는 없고요. 레지스터는 없고 주소가 0번부터 15번까지 총 16개 되겠죠. 코일 주소 0번부터 15번을 자, QX 0부터 15까지를 순서대로 저기다가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XG5000에 설정된 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PLC에서는 지금 변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PLC 자체에서는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예제 번호는 하나 올려야 되니까 요거를 예제 2번으로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 업로드 했다라고 그냥 간주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뻘 프로그램이긴 한데 업로드를 했고, 설정 똑같습니다. 자, QX 0.0.0이 시작 번지다. 시작 번지가 거기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15번이 똑같이 15번이 되는 거예요. 0번부터 15번까지. 무슨 말인지 인지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바뀌어야 될 거는 C#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 새로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만든 프로젝트를 카피에다가 쓰겠습니다. PLC 8-1을 8-2로 복사를 해가지고 16개를 동시에 팍 제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이 자, 요 켜고 끄는 이 버튼이 16쌍이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6쌍이 있으면 되겠죠. 요거 두 개가 하나의 램프를 켜고 끄는 버튼이니까 16쌍이 있으면 되고, 좀 크기를 조정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이고, 갑자기 컴퓨터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리고 얘도 그냥 그냥 번호만 쓰겠습니다. 저렇게 길게 쓰지 말고, 얘는 0번 코일 주소 0번 온, 코일 주소 0번 오프. 이렇게 16개 만들면 좀 타이트하게 2개, 3개, 4개, 5, 6, 7, 8, 9, 10. 생각보다 많네요.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읽어오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세팅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네요. 상당한 노가다 작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위치만 보고 그거를 결정을 하고요. 요 위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 오프만 명시를 할게요. 몇 번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 바꾸려면 너무나 귀찮으니까 공통적으로 얘는 ON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OFF라고만 할게요. 자리를 보고 뭐가 제어될 거다라고 추론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16번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죠. 됐죠? 그럼 ON, OFF 됐고, 얘를 누르면 제일 첫 번째 놈이 하여간 제어되면 되는 거고, 그건 이미 코드가 짜져 있어요. 그럼 얘가 하나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요거는 자, 코일 주소가 1번이 되는 거고, 1번이 켜지는 거고, 얘는 1번, 2번이 켜지는 거고, 3번이 켜지는 거고, 4번이 켜지는 거고, 순서대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지금 이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C샵이라는 언어를 어렵게 쓰는 방법에 관련된 거니까 오늘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손발이 고생하더라도 초보적인 방법을 제가 고수를 하도록 할게요. 괜히 어려운 코드 쓰다가 오히려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 초보자들이 쓸만한 쉬운 코드 위주로 가겠습니다. 손발이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번. 그럼 켜는 쪽 다 됐고, 자, 끄는 쪽 복사해가지고 하나씩 또 가면 되겠죠. 자, 1번, 2번, 아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다 됐다.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램프 1번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램프 1번은 이거 누르면 당연히 지금 제어가 되겠다, 그죠? 근데 나머지는 실제 실물 램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PLC 본체의 요 작동 표시등 가지고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1번이 켜지면 여기 지금 불 하나 들어왔다, 그죠? 2번 그 옆에 거 들어왔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칸이 맞나?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전부 다 불 들어왔다, 그죠? 출력 전부 다 온 됐습니다. 끝에서부터 하나씩 끄면 이렇게 꺼지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아이오링크 쪽 출력 쪽에 램프가 달려 있다면 램프가 켜지고 꺼지는 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읽어오는 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읽어오는 거. 자, 읽어오는 거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자, 현재 코일 상태 읽기라는 이름으로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16개의 상태를 다 읽어 와가지고 요 레이블에다가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번 예제는 이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바꿔볼 생각이에요. 현재 램프가 켜져 있으면 온 쪽에 온이라는 램프 1번 제일 첫 번째 놈이 켜져 있으면 온 쪽에 녹색 불이 켜지고 꺼져 있으면 오프 쪽에 빨간 색깔을 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거를 16개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잠시만요. 그렇게 하려면 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겠네. 버튼 하나, 요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이라 가지고 19, 21부터 24, 그래도 홀수 번째로 돼 있네. 하나, 둘, 하여간 자, 그럼 요걸 코일 상태 읽어오기를 하면 리드 코일스의 첫 번째는 국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번지예요. 0번지 퍼센트 QX 0.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개의 코일 상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는 부울 배열은 16개짜리 부울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if 자 부울 저 데이터에 0이 true이냐 false이냐 일 수 있는데 true false인데 뭐냐 이거는 true면 얘는 버튼 1번이 켜는 거 버튼 2번이 끄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1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예요. 자, 백 컬러는 켜진 거니까 켜진 쪽에 그린 컬러를 준다. 그린. 그리고 꺼짐 쪽은 아무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켜짐 쪽에만 녹색이면 되니까 그거는 시스템 컬러예요. 시스템 컬러의 컨트롤이 지금 저 색깔이 컨트롤 색깔인 거예요. 그럼 얘는 반대로 얘가 시스템 컬러고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컬러의 컨트롤이고 얘가 컬러의 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색깔. 그럼 한 개만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죠. 한 개만 가지고. 자, 그럼 현재 누르면 오프로 가 있죠, 그죠? 그럼 빨간 걸 눌러서 램프를 켠 상태에서 코일 상태를 읽으면 온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현 상황이 램프가 켜지고 램프가 꺼진 것이다. 요런 식으로
16개를 다 한번 채워보는 겁니다. 요만큼이 복사가 되면 되겠죠. 그럼 1번은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4번. 얘가 5번, 얘가 4번. 번호가 좀 뒤죽박죽이 됐어요. 한 땀 한 땀 하면 되겠죠. 7번하고 6번. 2번은 7번하고 6번. 위에는 홀수, 밑에는 짝수네요. 3번은 하기 싫다. 자, 9번, 8번이겠네요. 9번, 8번. 4번은 11번, 10번. 5번은 13번, 12번. 얘는 15번, 14번.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죠. 17, 16.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19, 18. 21, 20. 23, 22. 25, 24. 하나라도 밀리면 지금 끝장인데요. 22, 23, 24, 25, 26, 27. 이 18, 29. 시작부터 좀 어려운, 너무 어려운 예제인가요? 30, 31. 조금 어렵습니다. 15번이 제일 마지막 끝이겠네요. 그죠? 32, 33. 32. 자, 그럼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부터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죠. 누르면 전부 다 오프. 그러면 제가 그럼 일단 1번 켜고 누르면 일단 얘는 온 쪽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요걸 보면서 자 2번 지금 켜졌죠? 올라간 거 보이죠? 3, 4, 5, 6, 7, 8 위에 8개 지금 다 켰습니다. 다 반영됐죠? 아래쪽에 4개 한번 켜보죠. 올라갔죠? 올라갔죠? 전부 다 켜졌죠? 그러면 1, 2, 3, 4 요거 2개 꺼보죠. 요거 2개 가운데 2개 꺼졌고, 요거 가운데 2개 누르면 꺼지고, 요거 3개 끄면 꺼지고. 그러니까 지금 코일 상태 읽기를 눌렀을 때 요 기능을 계속 리플래시 되도록 바꿔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읽어올 수 있도록. 지금은 수동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구현을 해놨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리플래시 시키면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제 2번이었습니다. 살벌한 난이도죠, 그죠? 살벌한 난이도. 자, 여기 들어가는 오늘 PLC하고 그 C# 코드는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넣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압축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리고 다운받아서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죠. 덥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레지스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 자, PLC에 LS
PLC의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우리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그냥 우리 두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합시다. 세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입력 접점에 관련된 것은 %ix 이렇게 i라는 주소로 뭔가 쓰고 출력은 %qx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 그 레지스터 쪽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I 영역, 요거를 Q 영역 그냥 그렇게 지정을 하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를 M 영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가상 메모리는 M 영역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M 뭐가 이제 붙을 건데요. 요 뒤에 달라붙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살짝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관련해서 이걸 좀 알아야 그 다음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디 있지? 어디다가 그걸 집어넣었더라? 여기 있네. 자, M 다음에 요 자리에 XBWDL 올 수 있습니다. XBWDL X라고 되면 비트, B라고 되면 바이트는 8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W라고 하면 워드 16비트, D라고 하면 더블로드의 D자예요. 32비트. 워드의 2배라는 말이겠죠. 롱은 L은 롱 더블 다음에는 또 더블 아닙니까? 롱이라고 하네요. 롱은 워드의 4배예요. 그러니까 더블의 2배, 32비트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M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길이를 요 뒤쪽에 있는 이 번호 있잖아요. 요 번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번호가 0번인데 얼마만큼의 길이를 지정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요 두 번째 자리가 XBWDL 이렇게 올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다가 %MX0이라고 했다는 것은 M 영역의 비트인데 0번 제일 처음에 있는 비트 0번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MW0하고 %MX0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요 B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MB0이라고 한다면 M이라는 영역에 주소가 0번부터 시작 번지부터 해가지고 8개가 있어요. 8개가 총총 있는데 아마 오더가 하위 비트에서 상위 비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3, 4, 5, 6, 7 순서대로 쭉 올라가게 될 건데 %MX0이 얘가 %MX0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포개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MX 그러면 1번이 누구냐? 요마예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에요. 그럼 %MX2가 누구냐? 0, 1, 2 얘입니다. 그러면 %MB0에 %MX0부터 2는 내부에 포함이 된 포함 관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MX0, 1, 2를 어딘가에서 쓰려고 할 경우에 %MB0은 쓸 수가 없다는 말하고 같죠. 반대로 %MB0이라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놨는데 요런 메모리 주소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써봤자 나중에 오작동 할 수가 있겠죠. 내가 %MB0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어놨는데 %MB0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값이 다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지금 내가 %MX0이라는 거를 쓰고 동시에 %MB0이라는 걸 쓸 경우에는 최소 얘가 %MB1부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MX1부터 %MX7까지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려지는 메모리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8개 단위, 얘는 1개 단위. 그럼 그 논리대로 봤을 때
우리 %MW0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워드 16칸짜리예요. 16칸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칸 16개의 비트가 있고 여기가 %MX0이 되는 거고 %MX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블록 지정하고 있는 8개가 %MB0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MB0이고 얘가 %MB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얘는 %MB0하고 %MB1을 16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게 %MW0이더라. 그러면 %MB0하고 %MW0은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MW1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MX0을 반드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면 %MB1을 써야 되는 거고 %MB1을 쓰는데 %MW를 써야 되는 거면 얘는 이제 혼동되면 안 되겠죠. 얘는 %MW1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 두 개가 1이 같은 거는 지금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MW0이 얘가 %MB0하고 %MB1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MB1이라는 것은 여기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MW1은 아무도 지금 선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MD0은 %MW0하고 %MW1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겠죠. 32비트고 얘 16개, 얘 16개니까 요거 두 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MW1을 얘가 지금 할당을 받았으니까 얘는 %MD1부터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4개의 변수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메모리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 4개는 지금 동시에 선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선언이 안 되는 게 %MB0은 지금 쓸 수가 없다. 왜 쓸 수 없는지는 이제 납득하실 수 있겠죠. %MW0도 쓸 수 없다. 그리고 %MD0도 쓸 수가 없다. %MD0은 요 위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절대로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MD0 자리에다가 뭔가 값을 썼을 경우에 다른 애들이 모조리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니까 32개의 비트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요 관계만 잘 이해를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 우리가 저 LSPLC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요 크기만 보시면 돼요. 요 부울리안 크기 1이죠. X라는 걸 사용하게 될 거고 8이라고 된 것은 B라고 된 걸 쓰면 되고 16이라고 된 것은 워드 %MW W를 쓰면 되고 30이라고 된 것은 W이니까 얘가 W고 얘는 D죠, 그죠? 더블 워드. 얘 64라고 된 것은 L이라는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사이즈만 보고 스트링은 예외예요. 스트링은 일단 논외로 두고 8이라고 된 것은 무조건 B고 16이라고 된 것은 W라고 쓰면 되더라. 앞에 여기 있는 거 요 크기만 보고 요 자료형을 요 사이즈에다가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C#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별로 예제 3번은 자료형별로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렵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요 16비트짜리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16비트짜리. 자, 인테저. 자, 예제 3번. LSPLC에 16비트짜리 정수 int와 uint에 int는 음수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int에 -1, 2, 3, 4, 5를 대입하고 uint에
uint는 unsigned int, 음의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 2, 3, 4, 5를 대입해서 저장한 다음 C# 윈폼으로 읽어와서 원래 값으로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16비트짜리를 C샵에서 읽어오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PLC 예제는 상당히 헷갈리네요, 그죠? SYH님 반갑습니다. SSS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 의미 없는 프로그래머라고 변수 두 개를 만들게요. 자, num1하고 num1은 int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num2는 uint로 가겠습니다. 둘 다 16비트짜리 정수고 얘는 음수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2, 3, 4, 5를 넣고 메모리 할당이 아니고 자, 초기 값에 마이너스 1, 2, 3, 4, 5 uint는 음의 값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1, 2, 3, 4, 5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메모리 할당을 16비트잖아요, 그죠? %mw 0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mw 1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나머지 아무도 요거랑 충돌되는 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초기값만 할당이 되고 메모리 요 주소에다가 요 초기값만 할당이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PLC가 메모리에 할당돼 해놓은 저 값을 C샵에서 읽어와가지고 어떻게 화면에다가 출력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요때 모드버스 설정을 이미 워드 영역의 요 시작 주소를 요 둘 다 쓰기하고 읽기를 둘 다 이번에는 MW0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번지에다가 읽고 쓰고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요거 업로드 하려면 또 선을 바꿔야 되니까요. 자, 조금 좀 번거롭네.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렵죠? 자, 이제 얘 됐고 C샵도 예제를 1번을 또 카피해 가지고 3번으로 자, 통신선 바꾸고. 아이고, 뭔가 손이 많이 가네요. 요거는 예제가. 자, 그럼 얘는 요 이제 버튼 누르면 역할을 바꾸도록 하죠. 컴퓨터가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요거는 %mw0 읽기. 요거는 %mw1 읽기. 그럼 이거는 누르면 마이너스 요 레이블 1 여기다가 출력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마이너스 1, 2, 3, 4, 5가 읽어져야 되고 얘 누르면 1, 2, 3, 4, 5가 읽어져야 되겠죠? 왜? PLC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어 놨으니까. 근데 그게 읽혀지는지 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이제 이걸 누르면 라이트 코일이 아니라 자, 리드 홀딩 레지스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레지스터에 매개 변수가 3개인데 시작 국번은 1번, 그러니까 국번은 1번, 시작 번지는 0번이죠, 그죠? 지금 워드 0번이고, 그리고 얘가 어차피 워드 단위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 개 읽어오시면 됩니다. 워드 한 개. 그거를 얘가 반환되는 게 쇼트, ushort라는 자료형으로 읽어드려요. ushort 데이터 이렇게 읽어드리고, ushort 배열이구나. 됐다, 그죠? 그럼 한 개를 읽어왔으니까 데이터 한 개밖에 없겠죠? 요거 문제는 요 값을 그냥 읽어온 채로 레이블에다가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2, 3, 4, 5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모드버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전부 다 그 unsigned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 똑같은 게 반대로 unsigned 쪽에 그대로 가면 얘는 주소가 0번이 아니라 1번이죠. 1번 모드. 그러면 얘는 1, 2, 3, 4, 5라고 반드시 출력이 될 겁니다. 메모리에서 읽어왔죠. 근데 얘를 누르면 음수가 지금 ushort라는 자료형 자체가 음수를 담을 수 없는 그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그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이 ushort를 인트로 형변환을 하면 일단 되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죠. 자, 이 C샵의 16비트짜리 인트는 인트 16이거든요. 인트 16 마이넘은 데이터다. 아, 이건 스트링만 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까? 그냥 비트 컨버터를 쓰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잠시만요. 잠시 메모리를 딱 카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C샵에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함수가 뭔지 제가 일단 인지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닌가? 그 제가 하는 과정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자, 16비트니까 8비트짜리 바이트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이트 배열 임시 변수 템프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자, 비트 컨버터 C샵의 비트 컨버터를 써서 get byte 데이터의 0을 바이트로 쪼개라. 그럼 이거는 16비트짜리 자료형에서 8비트짜리 두 개로 쪼개집니다. 배열로 쪼개지죠. 그럼 템프 0, 템프 1 두 개로 쪼개져요. 그거를 자 int 16의 num은 이번에는 비트 컨버터에 to int 16으로 바꾸는 거예요. to int 16의 temp. 잠시만요. 그게 short구나. 자, short. 그게 그 자료형이 short였네요. 스타트 인덱스. 자, 그럼 요것의 의미가 16비트짜리를 8개 쪼갰다가 8비트짜리 두 개를 부호가 있는 정수로 16비트 정수로 합쳐라 이 말하고 같아요. 그럼 요 놈은 이제 부호가 생겼겠죠. 요거를 레이블 1에다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쪼갰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4, 5가 되는 거고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PLC에서 읽어온 값이 요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읽기를 해봤으면 쓰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쓰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요 버튼은 %MW0에 여기는 음의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5678부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요 값을 대입을 하는 버튼이고 요 버튼은 원래 값 마이너스 1, 2, 3, 4, 5를 대입하는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은 MW1에 얘는 음의 값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56789를 대입을 하고 요거는 원래 값인 1, 2, 3, 4, 5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와서 여기 결과 찍어보면 메모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죠? 아이씨, 왜 이렇게 자, 그럼 구현 한번 해보죠. 요거 누르면 자, 트라이 캐치.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국번은 1번이고 번지수 0번이고 여기다가 이제 값이 들어가면 돼요. 그 값이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 U 쇼트로만 무조건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아마 마이너스 5, 6, 7, 8 이렇게 쓰면 얘는 음의 값이 있으니까 부호가 있는 거니까 쇼트거든요. 16비트짜리 정수니 부호가 있는 정수니까 아까 했던 작업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쇼트 넘은 마이너스 5, 6, 7, 8, 9인데 요건데 뭐야? 범위를 넘었네. 32,000을 넘을 수가 없네요. 착각했어요. 33333을 넣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구나. 5개를 넣을게요. 5개.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둘둘둘둘둘 요거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6비트짜리를 아까 8비트로 쪼갰잖아요. 바이트 임시로 자 비트 컨버터에 get 바이트 자 놈을 2개를 쪼갠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합치는 거는 ushort로 합치는 거예요. ushort 데이터는 비트 컨버터에 to int 16이 아니라 uint 16 앞에 u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걸 말해요. 여기다가 템프에 0을 대입합니다. 요 뒤에 콤마 0은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특별한 지금 단계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요 데이터를 라이트 해주는 겁니다.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 됐죠, 그죠? 그러면 요걸 카피해 가지고 이번에는 얘는 마이너스 1, 2, 3, 4, 5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어차피 이 들어있는 숫자 자체가 부호가 없는 정수기 때문에 요런 작업 할 필요 없이 바로 요 자리에다가 둘둘둘둘둘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음의 값이 애초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1, 2, 3, 4, 5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일단 이거 누르면 마이너스 1, 2, 3, 4, 5 요거 누르면 1, 2, 3, 4, 5 PLC에 값이 들어있다 그죠? 이거 누르면 마이너스 둘둘둘둘둘 읽어온 값이 바뀌었죠? 요거 누르면 이거 얘는 왜 안 바뀌냐? 요 주소를 안 바꿨네요. 자 주소 1번 그럼 지금은 둘둘둘둘로 바뀌어 있겠죠? 요거 눌렀으니까. 그럼 요거 누르면 마이너스 둘둘둘둘. 요거 읽으면 1, 2, 3, 4, 5인데 요거 누르고 누르면 2, 5개. 요거 누르고 누르면 1, 2, 3, 4, 5. 얘도 누르면 마이너스 2, 5개인데 이거 누르고 누르면 마이너스 1, 2, 3, 4, 5. 이 말 자체는 C샵에서 PLC 내부의 메모리에다가 값을 읽고 쓰는 게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수, 16비트짜리 정수를 그렇게 했다. 자, 이게 예제 3번이고요. 자, 예제 3번 이번에는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에 워드 단위로 일단 워드 단위로 0에서부터 1 두 개 지금 쓰고 그러니까 퍼센트 %MW0하고 %MW1 이렇게 두 개 썼고 그게 이거죠 그죠? 그게 이거고 실제 요 모드버스 주소는 0번하고 1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됐죠?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해보죠. 예제 4번은 이번에는 얘보다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32비트짜리 인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32비트짜리 인트는 뭘로 돼 있지? D인트인가? D인트네요. 더블인트. 자, D인트와 UD인트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요.
32비트짜리 인트는 256의 4승의 절반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1억 정도까지 값을 대입이 되니까 엄청 큰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요거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부호가 있어야 없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요런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일단 PLC에 예제를 4번으로 바꾸고 일단 얘부터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U인트로 D인트로 바꾸고 UD인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32비트짜리니까 메모리 할당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죠. %MD0에다가 집어넣을 거고 %MD1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값은 여기 적어놓은 대로 요런 큰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자면, 자 16비트짜리 정수는 256에 256 곱하기 256 마이너스 1까지 저장돼요. 그러니까 요 값의 범위가 저렇게 큰 값을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에 또 부호가 있는 경우는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절반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2,768 정도. 그러면 저렇게 큰 값은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32비트짜리는 256의 4제곱이에요. 대략 42억 정도까지 그러니까 플러스로만 하면 42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21억 정도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단 말은 지금 요 값을 충분히 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문제 없죠? 요거를 그러면 대입 PLC에 집어넣은 다음에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예제 4번으로 하죠. 야,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 나네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료용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계속 한번 읽어와 보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갔고, 자, PLC에 들어있는 요 값을 읽어와라. 이제 그게 목표가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한다는요, 생각보다 산업용 시리즈를 많이 진행을 해가지고 모드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어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4번. 자, 요거부터 하고 가자. 아이고 힘들다. 그럼 이번에 얘는 주소가 워드가 아니라 DW로드가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모드버스 주소는 무조건 16비트 단위예요. 근데 PLC에서는 우리 두 개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12, 3이고 얘는 %MD0, MD1번이 요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MD0은 모드버스 16비트짜리 주소 두 개를 써야 되고, MD1번은 요 2번, 3번을 통해서 16비트로 쪼개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PLC에서 MD0이라고 쓴 것은 모드버스에서 조금 있다가 리드할 적에 두 개를 읽어와야 돼요. 16비트짜리 두 개를 읽어와야 얘 한 개를 읽어온 게 되는 거고, 얘는 2번부터 주소 2번부터 두 개, 2번, 3번을 가지고 와야 얘를 가지고 온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나머지 버튼은 그냥 무시하고요.
이 버튼의 역할은 %MD0을 읽을 거예요. %MD0을 읽고 얘는 %MD1번을 읽을 건데 얘네 둘 다 32비트 짜리고 모드 버스는 16비트 단위로 레지스터를 읽어온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얘는 자, 요 함수 리드 홀딩 레지스터에 여기 있는 1이 국번입니다. 슬레이브 주소 1번인 거고 요게 시작 번지예요. 0번이고 뒤에 있는 1 이게 개수예요. 몇 개를 가지고 올 거냐. 그러면 얘는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2개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2개 가지고 와라. 그러면 16, 16 2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32비트를 가지고 온 셈이 되는 거고 그게 각각 데이터 0, 1 배열로 들어갑니다. 쇼트, 유쇼트 배열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16비트짜리를 8비트짜리 2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16비트짜리 2개를 8비트짜리 4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딱 합쳐버리면 원래 값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템프 1로 하고 데이터 1은 템프 2로 해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1, 데이터 2. 근데 이게 비트 순서가 아마 얘가 순서가 어떻게 올라간가 그게 잠시 모르겠네요. 아마 얘가 하위 비트일 거예요. 하위고 얘가 상위 비트일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 값으로 복구시키려면 원래 값이 어떤 모양으로 돼야 되냐면 상위, 하위 이렇게 상위 16비트, 하위 16비트 이렇게 배치가 돼야 돼요. 원래 값으로 붙일 때. 그럼 지금 요거는 하위 16비트를 8비트 2개로 쪼갠 거고 요거는 상위 16비트를 8비트 2개로 쪼갠 거니까 템프 2번, 템프 1번 순으로 이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를 어렵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오시게 어렵네요.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지금 싶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지금 녹한다고 하고 있는 말 이해가 된다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비트를 하나로 합쳐야 돼요. 8비트 2개씩 쪼개진 것을 그러니까 8비트 2개씩 총 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비트로 쪼개진 데이터를 4개로 합쳐라. 4개의 바이트로 합칠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요거를 데이터로 하죠. 데이터. 자, 바이트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데이터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num이라고 하죠. 아니다. 뭘로 하지? 템프 3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템프 3는 템프 2번하고 1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럼 템프 3의 0은 상위부터 하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템프 2의 0번, 요거 1번은 템프 2의 1번 2개 카피하고 그 다음 하위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2번, 3번에 템프 1번에 0번, 1번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요게 상위, 하위. 그런 다음에 템프 3에 4개 들어간 거를 32비트짜리 정수로 딱 컨버트를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2 int 32 요거고 템프 3가 들어가고 반환되는 게 그게 int네요. 그게 C샵에서 int입니다. 요렇게 딱 한 다음에 num을 프린트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다 그죠? 잘못 계산했네요. 요 순서가 아닌가? 요 순서가 아닌가? 어떻게 오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얘가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오네요. 그럼 이게 상이고 이게 하위네요. 그럼 상이 하위로 와야 되고 요게 상이 요게 하위. 템포 1번이 상위, 템포 2번이 하위. 제대로 PLC에서 그 순서대로 보내주고 있었네요. 대부분 뒤집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빵 읽혀졌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딱 눌러가지고 얘가 이제 바뀌겠죠. 얘는 2번지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2번지부터 두 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이고, 가지고 온 값 자체도 ushort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줘야 되겠죠. 똑같이 이번에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쪼갠 다음에 합치는데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자료형이 부호가 없는 32비트짜리 2uint 32 요걸로 변환이 되고, 그게 C샵에서는 uint더라. 그래서 요 놈을 문자열로 바꿔서 레이블에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2, 3, 4, 5, 6, 7, 8, 9, 1, 2 됐다 그죠? 2, 3, 4, 5, 6, 7, 8, 9, 1, 2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빵. 그러면 32비트 단위로 읽고 쓰고가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좀 큰 값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을 대입을 하고 왜 한 칸 들여쓰기가 되지? 저 엔터가 쳐졌지? 이상하네. 뭐야 이거? 대충 놔둘게요. 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을 집어넣고, 얘는 원래 값 마이너스 6, 7, 8, 9, 빵, 1, 2 잘렸구나. 1, 2, 3, 4, 5, 6, 7, 8, 6, 7, 8, 9, 1, 2 아이고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거 읽고 쓰는 게 돼야 나중에 뭐 센서 값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누르면 자, 보내줘야 되는 값이 이번에는 int입니다. int 자료형에 마이너스 1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요거를 16비트짜리 두 개로 쪼개가지고 던져줘야 되죠. 그죠? 순서대로. 그러면 자, 요 템포,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템포라는 요게 32비트짜리가 8비트짜리 4개로 쪼개진 거죠. 배열로 쪼개진 겁니다. 요거를 16비트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이번에는 보내주면 되는데, 그럼 그거는 라이트 싱글 레지스터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을 주는 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ushort 두 개로 합쳐보죠. short 두 개로 합쳐보죠. 부호가 있는 거니까. 자, ushort로 합쳐야 되겠네. 자, ushort. 자, 템프에 요게 이제 데이터 1이 되는 거고요. 자, 데이터 2는 이제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숫자는 시작 위치입니다. 요게 0번부터 해가지고 0번부터 해가지고 그 두 개가 딸려 나가는 거고, 얘는 2번부터 해가지고 두 개가 딸려 나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8비트짜리 요거의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8비트짜리 0번하고 1번, 그리고 2번하고 3번. 여기 0이 요 0이고 여기 2가 요 2가 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부터 몇 개. 그러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 16비트짜리니까 두 개씩 이렇게 딸려져 나가는 거고, 데이터 1,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라이트 싱글이 아니라 이걸 맞다 배열로 만들어줘야 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라이트 멀티플 레지스터 가겠습니다.
시작 국번은 1번이고 그 다음 시작 주소가 나오죠. 0번지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마지막 매개 변수가 ushort 배열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그렇다는 말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없고 ushort 배열로 ushort 배열 데이터는 ushort에 두 개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요런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 0, 1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배열에다가 탑승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생각보다 코드 라인은 길지가 않죠. 그럼 이거 누르고 자, 규칙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 값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빵 1, 2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거 넘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너무 많은데 숫자가? 원래 뭐였지? 이제 이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적어놨지? 빵 1, 10, 뭐 아무튼 간에 똑같은 원리로 해서 보내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똑같겠죠? 대신에 보내줄 값만 여기 명시를 하면 되겠죠? 얘는 int가 아니라 uint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집어넣어가지고 비트 컨버터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합쳐서 보낸다. 됐고, 자 얘는 원래 값으로 복원하겠다. 자,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빵. 요거 누르면 마이너스 10억. 다시 이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원래 값 나온다. 레지스터에 정확하게 읽혀졌다, 그죠? 들어갔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누르면 2, 3 랄랄랄라 요런 값인데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안 되네요. 또 주소를 안 바꿔줬네요. 자, 이게 복붙의 폐해입니다. 자, 시작 번지가 그러니까 0이 아니라 2번지부터 해가지고 라이트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0, 1은 16, 16. MD 0번이 쓰는 거고, MD 1번은 2번부터 2번, 3번을 쓰니까 2번에다가 라이트 해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지금 업데이트 된 거는 얘가 업데이트 됐겠죠? 요렇게. 잘못됐다, 그죠? 다시 이거 눌러서 바꿔주고, 얘는 요 값인데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업데이트 되고,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더라. 32비트 단위로 PLC의 메모리 읽고 쓰고 하는 작업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64비트짜리는 이거에서 2배로 늘려주는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할 것은 이게 예제 4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예제 5번. 정수 말고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걔는 몇 비트짜리이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자, 소수점이 있는 거는 여기 리얼이에요. 리얼이고 32비트짜리네요. 그럼 리얼이라는 거를 담기 위해서는 더블 로드가 필요하다. 인지되시죠? 그럼 더블 로드가 필요하니까 더블 로드는 여기 메모리 할당해놨으니 타임을 리얼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됐죠? 그럼 num1, num2가 소수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리얼 넘버가 됐습니다. 그럼 소수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123.456 567.890 요런 값을 초기 값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123.456
567.890 요 값을 C샵에서 읽어오고 라이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지금 한 것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했던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맞다. 자, 5번으로 바꾸고 리얼. 자, 정수하고 소수 실수형만 이렇게 다룰 줄 알면 나중에 센서 값 리드라이트 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요거를 이제 PLC에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잽싸게 잡아 놓고 자, 그러면 지금 32비트짜리인 거는 동일하잖아요. 그럼 지금 만들어 둔 거에서 32비트 단위로 읽으니까 얘를 읽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읽어왔는데 뭔가 지금 구조상으로는 알 수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요걸 눌렀을 때 123.456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구조상 정수만 출력이 되는 형태니까 요렇게는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5번으로 또 카피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읽어와야 될 대상이 리얼 넘버입니다. 실수형. 그럼 똑같이 메모리 주소는 똑같다 그죠? 그러면 얘를 눌렀을 때 8비트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비트 컨버터가 합쳐줘야 되는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가 자 이제 여기 그 C샵에서는 32비트짜리 소수점 리얼 넘버가 뭐더라? 플로트는 아닐 거거든요. 얘는 더 큰 거고 얘는 사이즈가 더 큽니다. 아니 뭐더라? 생각이 안 나지. 싱글이라고 불러요. 싱글. 싱글이니 할 때 그 싱글 있죠. 그럼 싱글 num equal 자 비트 컨버터에 to 싱글 템프 3. 그게 플로트네. 죄송합니다. 그게 플로트였네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는 8비트 요거 32비트 그러니까 8비트짜리 바이트 4개를 플로트 하나로 합체를 시키는 거예요. 8비트 4개를 플로트로 합체시키기. 근데 이거 비트 순서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되는지 마는지 보고 123.456 바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비트 가지고 오는 것까지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합치는 얘가 플로트가 되면 되고 얘도 플로트가 되면 되는 것이다. 투 싱글 싱글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라이트 하는 쪽 가보죠. 얘는 요 D인데 아까 안 바꿨네요. 자, 여기다가 뭘로 하지? 1.11111 요걸 저장을 하고 얘는 여기다가 2.2222 이걸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값 123.456 얘는 456.
맞나? 567.890. 요 값을 이거는 라이트 하는 걸로. 그럼 이거 누르면 똑같겠죠? 자, 플로트 넘은 1.11111 이거 쪼개 가지고 왜? F. 요 F의 의미는 C샵에서는 소수점이 있는 요 상수가 기본형이 더블이라는 걸로 잡혀요. 64비트 플로트 실수로 잡히니까 요 뒤에 F가 가지는 의미는 이 숫자는 32비트 플로트다. 요런 의미로 F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쪼개 가지고 보내는 다 똑같네요. 이미 32비트를 보내는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수월하네요. 그럼 0번부터 해 가지고 쓰겠다. 끝났고, 자, 얘는 플로트인데 123.456F를 쓰겠다. 이러면 된 거고, 자, 얘도 플로트인데 2.2222F를 전송하겠다. 자, 플로트 567.890F를 보내겠다. 다 끝났죠? 그럼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123.456인데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1.11111 됐죠?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다시 원래 값. 자, %MD 1번에는 567.890이 들어있는데 0은 생략했죠? 요거 누르면 2.2222이 PLC 메모리에 라이트 된 거고, 요거 누른 다음에 누르면 다시 원래 값으로 되는 거고.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죠? 자, 방금 보신 예제가 리얼 넘버를 다루는 예제 5번이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2비트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 번지 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64로 넘어가게 되면 %ML 사용해야 되니까 또 규칙이 바뀌게 될 텐데, 지금 32비트까지만 우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정도 하면 레지스터 읽고 쓰고 하는 거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수준이 뭘 의미하냐면요. 자, 초반에 했던 거. 자, 원격 제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스터가 슬레이브에 접점하고 레지스터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리드라이트를 하는 게 방금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3번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PLC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요거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PLC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외부에서 어떤 명령이 들어오면 대리 청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세자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세자가 정치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자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왕은, 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네가 하여라, 정지하여라, 이제 이 명령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에 걸맞는 또 예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제 예제 6번은 PLC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 볼 생각입니다. 뭘 하냐면 좀 간단한 걸로 이렇게 하죠. 자, PLC의 %MX 비트입니다. %MX 0이 작업을 온오프 하는 가상 접점이다. 가상 접점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MX 0은 실제로 IO 링크에 매핑이 된 어떤 출력 핀이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에 0, 1을 쓸 수 있는 하나의 비트일 뿐이에요. 근데 요때 작업이 시작되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인다. 그러니까 램프가 1초간 깜빡이는 그 작업을
%mx0이라는 어떤 메모리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켜고 끄는 작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자, 지금 하는 게 6번 맞네. 자, 그럼 여기 변수가 이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태스크런이라는 변수를 잡겠습니다. 이름이 태스크런이고 %mx0이다. 됐죠? 그리고 요 램프를 1초간 깜빡이는 반복 작업을 하려면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타이머 2개가 필요하겠죠. 자, 타이머 1 T-on 무슨 느낌인지 이건 다들 아시죠? 자, 타이머 2 T-on 그리고 각각의 타이머를 켜고 끄는 또 변수가 필요하죠. 타이머 1 run 부울이고 타이머 2 run 부울이고 그 다음에 요 태스크런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는 C샵에서 0 또는 1을 라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작업이 시작이 될 건데 그때 라이징 엣지를 검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태스크런이 true가 되었다. 그럼 요 말 자체가 C샵에서 그 모드버스로 1이라는 값을 라이트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설정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C넷 설정에 모드버스 라이트 할 때 요 시작 번지를 지금은 M 영역을 레지스터 쪽으로 다 할당을 해놨는데 조금 있다가 요 0번지를 코일에다가 할당을 해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있다가 보고 하여간 0번지에 1이라는 값을 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됐겠죠. 그러면 자, 태스크를 시작한다. 그러면 잠시만 종료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네. 2개가 필요하겠네요. 태스크 런하고 끄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태스크 스톱 하겠습니다. 얘는 %mx1로 잡도록 하죠. 그러면 %가 아니라 태스크 스톱이라는 게 또 있을 거고 요거는 태스크를 종료한다 라는 개념으로 가보죠. 그럼 태스크를 시작하고 종료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지금은 아래쪽에 타이머 2개가 띵동 띵동 하게 될 건데요. 그럼 그 타이머의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타이머 1 자, 길다고 쫄지 마시고 자, 1초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T샵 1S 그리고 그때 물리는 변수는 타이머 1의 run 타이머 2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if 타이머 1의 Q가 true가 되면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타이머 자기 거는 끄고 타이머 2를 켬으로써 타이머 2번을 작동시킵니다. 그럼 타이머 2번이 이제 작동이 되었으면 지 거 끄고 1번을 켜면 되는 거죠. 자, 복사해가지고 자, 지 거 끄고 1번 거 켠다. 그러면 한번 스위치를 딱 올려놓으면 2개가 무한 반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스위치를 켠다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펄스였으나 얘를 true로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트리거가 발동하는 거죠. 타이머가 둘 다 고립 상태에 있다가 타이머 1번이 딱 켜짐으로 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료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둘 다 펄스가 돼버리는 게 종료하는 것의 개념이 되는 거겠죠. 꺼버려라. 근데 문제가 원격으로 태스크런이라는 거를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이 1이 계속돼 있을 거니까 계속 실행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실행되고 나면 태스크런을 펄스를 넣어가지고 다시 0으로 그러니까 신호만 받는 거예요.
제가 라이트 그 0번지에다가 1을 쓰면 받은 다음에 PLC에서 오케이 받았다.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바꿔서 그 다음 턴에는 얘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한 스캔 타임에만 실행되도록 1 스캔 타임에만 실행되도록 끈다. 다시 꺼버리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얘도 똑같이 1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계속 태스크 스탑이라는 메모리가 1이라는 게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 둘 다 1이라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얘도 태스크 스탑을 펄스 1이라는 값을 받아서 메모리에 1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다시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만드는 거는 C샵이 1을 만들어주고 0을 만드는 거는 PLC 쪽에서 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명령이 뭔가 실행이 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코드 다 만들어졌죠? 요거 PLC에 집어넣겠습니다. 요 주소 바꿔야 되겠네요. 자, 요 다음 주소, 요 예제부터는 이 메모리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하나 해가지고 자, 코일을 둘 다 M 영역으로 잡겠습니다. 코일하고 레지스터를. 근데 레지스터는 일단 쓰진 않을 거예요. 쓰진 않을 건데 얘는 그 100번지 이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터가 100번지 이후고 코일은 0번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퍼센트 MX 0부터 해가지고 쭉 시작이 되는 거고 얘는 퍼센트 MW 0부터 해가지고 쭉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 얘가 끝나는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면 얘 시작되는 지점 이전이 되겠죠. MW가 아니라 M100. 그럼 여기 얘는 16비트 단위로 올라가니까 퍼센트 %MW100이라는 저 주소는 요 비트 단위로 하면 뭐 1600번지 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주소를 뒤로 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녹한다가 쓸 거는 요 코일 주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비트 요 주소가 그러니까 얘가 MW100을 둘 다 할당을 해주고 얘는 MX0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 상태로 쓰기. 그거보다는 여기 이걸 써야 되구나.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자, 코일의 지금 0번지는 %MX0이 지금 매핑이 돼 있고 1번지는 얘가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0번이 지금 런이고 얘가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 주소 0번에다가 1을 보내주면 런이 되는 거고 1번지에다가 1을 보내주면 스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통신선 연결하고 녹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고통이다. 하고 있는 저도 지금 고통입니다. 자, 이제 C샵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되겠죠. 목표는 저 코일에 1을 보내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지금 필요 없고요.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게 작업 시작, 작업 종료. 자, 그럼 작업 시작을 누르면 0번지에다가 1을 쓴다. 작업 종료를 누르면 1번지에다가 true를 쓴다. 펄스로 바꾸는 거는 알아서 PLC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 주소에다가 1이라는 값만 보내주면 지금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과연 작동이 되겠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작동이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일단 작동이 되면 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이면 되겠죠. 안되네. 안되네요.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mx01 됐고, true. 저 램프를 깜빡인다를 안 넣었네요. 황당한 녀석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램프가 실제 연결이 돼 있으니 출력을 안 해줬죠. 램프가 %qx 0.0.0에 있고,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때 램프가 true가 되고, 요때 램프가 펄스가 돼가지고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요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램프도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램프가 펄스다, 꺼지는 쪽으로 간다. 프로그램 새로 넣어야 되겠네. 램프를 안 넣고 지금 왜 안 되냐 이러고 있는 황당한 녹한다를 보고 계셨습니다. 자, 됐다. 자, 이번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까? 그죠? PLC에 이제 수렴 첨정을 하는 겁니다. 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LED 깜빡이는 일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왕이 그 작업을 이제 하여라, 그 작업을 멈추어라 누르면 멈추는 거고, 다시 하여라 누르면 다시 깜빡이는 거고. 됐죠? 자, 방금 보신 예제가 예제 6번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들은 어차피 그대로 지금 작성을 해봤자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모드버스 설정도 해줘야 되고 변수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코드를 요 안에 넣기보다는 그냥 코드는 제 블로그에 올려두고 그냥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링크 쫙 걸어 드릴게요.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이 %mx 0번하고 1번이 가상의 그 버튼처럼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상의 버튼. 됐고, 그럼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보느냐. 지금 하는 예제를 마지막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예제를.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오늘 한 내용부터 이어가지고 또 계속 해 나갈게요.
오늘 3시간 안에 C샵으로 제어하는 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될 내용이 더 많네요.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거의 끝났나?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한데 한 30초만 잠깐 고민해 볼게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아이 좀 상당히 애매하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PLC가 해야 될 작업을 너무 복잡하게 안 하면 되겠구나. 계속 신호등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얘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 거까지 6번에서 했고, 요때 램프가 깜빡인 횟수를 PLC 내부 메모리에 저장해서 C샵 윈폼에 출력하시오. 몇 번 깜빡였는지를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C샵에서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레지스터 100번지에다가 그렇게 하면 될란가? 레지스터 100번지에다가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때 저장하는 그 어떤 깜빡인 횟수라는 게 뭐 마이너스로 깜빡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 형태를 하면 될 것이고 16비트짜리 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6비트짜리 정수. 그럼 요 예제를 7번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오늘 마지막 예제로 하도록 하죠. 레지스터 읽어가는 것까지는 최소 한번 해봐야 되니까 똑같이 해서 자 이제 하나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카운터라고 하죠. 카운터. 그리고 부호가 없는 정수니까 uint로 하면 될 것이고 uint는 16비트짜리 정수니까 %mw100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mw100부터 레지스터 시작 번지가 되는 거니까 레지스터 0번이 바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 주소가 100 잘못된 거네요. 그죠? 얘 주소는 0이죠. 그죠? 얘는 0부터 출발하는 거고 얘는 10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됐고. 그럼 요 카운터 값을 일단 작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계속 누적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누적해가지고 그러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니까 켜지는 타이밍에 카운터가 하나 올라가면 되겠죠. 하나 올린다. 그러면 그 횟수가 나올 것이고 요 횟수를 C샵에서 읽어서 화면에다가 딱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쉬운 거 위주로 제가 아무리 쉬운 거를 지금 하려고 해도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쉽지가 않네요. 자, PLC에 이제 프로그램 잡아놓고요. 모드버스 주소는 아까 다 세팅해놨고, 자 이제 접속 끊고. 자, 그럼 뭐 이제 끝났죠. C샵 가서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판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예제 7번.
자, 일단 원래 기능이 그대로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죠. 통신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볼 겸. 자, 이거 누르면 램프가 1초 간격으로 반짝인다. 원격 제어하는 거 일단 잘 된다, 그죠? 약간 꺼놓고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더 싹 만들어 가지고, 자, 그 뭐라 쓰지? 깜빡인 횟수. 요거 누르면 레지스터 값을 읽어와가지고 여기 출력하는 겁니다. 이제 하실 수 있겠죠? 16비트짜리 정수니까 리드 레지스터 해가지고 한 개짜리를 유쇼트로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고 얘는 뭐냐? 뭐지? 자, 트라이 캐치. 자, 아까 모드버스 읽고 오는 거니까 리드 레지스터 하면 되겠죠? 리드 홀딩 레지스터고 국번 1번이고 시작 번지는 0번이고 개수는 1개다. 그럼 리드 하는 거니까 반환된 돌려주는 값이 있을 것이고 그게 유쇼트고 배열이고 데이터다. 근데 부호가 없는 16비트짜리 정수니까 요 값 자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레이블은 데이터의 문자열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그럼 지금 PLC의 메모리는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 배열인데 이렇게 쓰고 있었네요. 자, 0번. C샵은 계속 껐다 켜줘도 PLC는 요 카운터를 기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3번이래요. 그러면 자, 1번, 2번, 2번 더 깜빡했습니다. 그럼 5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한 5번 더 해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깜빡이 횟수 10번. 그러면 이 자체에서 C샵 프로그램이 꺼졌다가 켜져도 그 10이라는 숫자는 PLC 내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휘발되지 않겠죠. 그죠? 10번 깜빡였다고 지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저장이 되어 있었느냐? 여기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을 C샵에서 읽어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깜빡, 깜빡 2번 했죠? 12. 정확하죠? 그래도 코드가 요 안에 좀 들어가고 해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코드를 보려면 꼭 파일을 열어봐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죠? 하여간 나중에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지금 라이브 방송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제가 왜냐하면 지금 캡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방송하는데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화면 캡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캡처 해가지고 막 자료를 좀 보충을 해 놓을 테니까 이제 다시 보기 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뭘 한번 해보느냐? 9편에서 할 내용 가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어떤 그 외부 활동하는데 뭔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는 수요일, 목요일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이 좀 텀이 길겠다, 그죠? 삥 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9편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중에 조금 숙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PC 쪽에서 모드버스 마스터로 지금은 C샵 윈폼으로 구현했지만
다음 주는 노드레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드레드로 구현해 보도록 한다.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장점이, 그러니까 이 노드레드라는 것은, 노드레드는 주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고 웬만하면 코딩을 하지 않는 블록 코딩 방식이다. 그래서 조금 초보자분이라면 C#보다는 노드레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 거니까 깝깝하면, 근데 답답하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드레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노드레드로 PLC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앱을 구현하면, 웹 앱입니다. 웹 앱을 구현하면 그 노드레드 자체가 웹 서버 기능도 해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통해 PLC를 제어할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어요. 요런 장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실제로 하면서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PLC를 제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념도에서는 문제가 PLC는 컴퓨터와 RS485 통신으로 연결되어야 하기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거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모호한데요. 이 가깝다 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RS485 통신은 유선 통신 중에서도 엄청나게 장거리 통신이에요. 킬로미터 단위로 떨어져 있어도 통신이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통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교를 해봤을 때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선이 연결되니까 하여간 어떤 그 적당한 바운더리 안에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가까운 거리, 공간적인 제약이 벗어난다는 개념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라는 것에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인터넷에 비교해서 가까운 거리라는 의미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컴퓨터하고 PL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는 관계에 놓여졌을 때 스마트폰은 노드레드하고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노드레드하고 스마트폰 사이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PLC를 노드레드를 이용을 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다음 주에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C샵은 뭐 상당 부분 필요한 내용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최대한 제가 C샵 코드 안 썼어요.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거 뭐 잘 모르면 그냥 이거 복붙해서 쓰십시오. 이 코드 하나하나를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 C샵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대충 눈치껏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녹한다가 PLC를 원격 제어하는 내용으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뭔가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나는 저 녹한다라는 유튜버를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밀어주시면 제가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삥땅을 치는 게 아니고, 저도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뭐 사소한 거 구입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무 동영상이나 선택을 하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누르셔가지고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그 금액대대로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환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뭐 전자의 방식이든 후자의 방식이든 자금 확보가 된다는 것에서 부탁을 드리고 굳이 더 좋은 방법을 뽑자면 당연히 수수료가 떼이지 않는 계좌이체가 더 낫다. 일단 요거를 알려드리고 아이고 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유튜브의 그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아요. 조회수 한 번 누르면 1원 정도의 그 광고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지금 오늘 녹한다가 만든 이 라이브 방송이 조금 있으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게 한 달이 지나든 두 달이 지나든 세 달이 지나든 200 내지 300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녹한다는 조회수가 많이 발생하는 형태의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광고 수익이 얼마냐? 3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녹한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00원밖에 안 되면 제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차라리 뭐 다른 거를 하면 훨씬 수익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라이브 방송에 열정을 쏟고 제 시간을 쏟아붓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으면 반드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지금 무한히 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고 계신 분들이 누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야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광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형태의 채널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돼요. 그냥 마음껏 보십시오. 어차피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제가 계속 이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방송할 때까지 텀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녹한다를 찾으실 분들은 카카오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채팅방 검색하는 데 있거든요.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셔서 제가 만들어둔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녹한다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둔 채팅방이니까 거기서 다음 주 목요일 동안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커트.